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중요 소식 4가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4가지 소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금 변화하는 시장을 나타내는 중요한 소식들입니다. 첫 번째, 서울 아파트값 1년 8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2020년 5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작년 8월 23일 날 0.22%까지 올라갔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추세, 드디어 마이너스까지 들어갔다는 거죠. 자, 원래 이렇게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게 되면요, 종합부동산 대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적이 있었고, 그것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종합부동산 대책을 나오게 만들었는데, 이때는 아무런 대책이 안 나왔어요. 대신 기준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시행했더니 주택가격 상승률이 크게 둔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세제 규제나 대출 규제 중심이 아닌 유동성 환경 변화로 하락세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자치구별로 하락한 지역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종로, 광진,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서북부, 서북권에서는 은평, 금천, 동작, 강동 지역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원래는 하락세가 강북구나 도봉구, 노원구처럼 30대가 많이 연끌 투자했던 지역 중심으로 하락세가 시작됐다가 지금은 동작구나 이제 강동구처럼 강남 3구 인근 지역까지 하락세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만간 강남 지역도 하락 대열에 합류할 거예요. 자, 일단 거래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적냐? 이제 언론에서는 2012년 수준까지라고 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2008년 금융위기 수준만큼 적은 겁니다. 자, 거래량이 1100건대, 1300건대 얘기가 나오잖아요. 1월달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거래량이 적으면요,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에 꼭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갈아타는 수요자, 이 집 팔고 더 비싼 지역으로 갈아타려고 그러는데 갈아탈 집을 미리 계약해버렸네? 그런데 내 집이 팔려야 이사를 가는데 안 팔리네?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 일시적 2주택이나 뭐 대출 관련해서 처분해야 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데 그 사람들도 안 처분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 시장은 이런 사람들 중심의 호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상하죠. 왜 이 정도까지 수요가 줄어들었을까?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자 이거죠. 자, 여기서 두 번째 부동산 뉴스와 연결됩니다. 바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한국은행에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발표하는데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63%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2014년 5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예요. 신용대출 금리는 5%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신용대출 금리는 지금 이제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하고 낮은 등급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가 아파트 수요에 영향을 주는 이제 고신용자의 신용대출 금리는 지금 3% 중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나마 좀 자금을 끌어올 만한 수준이 돼요. 문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금 이미 최저금리가 3% 중반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2%대 생각하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3.6% 제시받으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자, 왜 3% 중반이 무섭냐? 자, 2%는요 4억 대출 받을 때 30년 동안 내는 이자가 1억 3천만 원인데, 자, 이 3.7%로 넘어가면 2억 6천 원으로 딱 2배가 돼버립니다. 야, 4억 대출 받는데 2억 6천이 이자네? 쉽게 못 받겠죠. 그래서 실제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대출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중저가 아파트 사람들이 대출 많이 껴서 사는 가격대는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자, 대출 없이 집 사는 사람들 있잖아. 누구? 갭 투자하는 사람들. 강남의 고가 아파트 다 갭 투자로 산다? 이 사람들은 영향 없을 거다 봤거든요. 자, 그런데 과연 영향이 없었을까요? 실제 강남도 1, 2주 안에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호가 비교해보면 하락 추세인 게 뚜렷합니다. 자, 금리 인상 시기에 강남이 하락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자, 강남 갭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 방법 보면 신용대출과 자기자본 전세보증금인데, 자, 지금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규제가 강화됐어요. 1억 초과 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1년간 주택 매수 제한이 들어가고요. 연소득 이내 대출 제한도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본이 있으려면 내 집이 기존 집이 팔려야 되는데 경기도 지역 거래 급감과 하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강남 지역으로 매수자들이 유입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세 보증금 자체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강남 지역 시세 변화 저희가 주말에 올려드릴 분석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 매수 심리 지수도 추락하고 있어요. 2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부동산에서 발표하는 매매 수급 지수 서울이요. 2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대요. 자, 이 매매 수급 지수는요. 100보다 낮으면 매도자가 더 많다는 뜻인데 89.3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91.2에 비해서 거의 2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 거고요. 전세 수급 지수도 동반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하락 추세를 뚜렷하게 보이자 하락 가능성을 점치는 전문가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작년 12월 28일 날 조사에서는 전문가들 80%가 아파트 값이 더 오른다고 전망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한 달 뒤에 조사해 봤더니 10명 중 7명이 올해 집값 하락 또는 보합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여전히 상승을 기대하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세 가지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야, 이때쯤이면 반등 나올 것 같다. 자, 그 세 가지 터닝 포인트와 주의할 점에 대해선 연휴 기간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물가 관련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지금 부동산의 앞으로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는 저는 물가 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기준금리와 연계가 되니까. 자, 기준금리 이미 세 차례 올렸지만 1.25% 여전히 저금리 상황인 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예금금리가 2%는 넘어야 되는데 여전히 낮은 수준이죠. 최소 1.5% 되어야 전세 가격의 본격적인 하락세, 1.75%는 되어야 매매 시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얘가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물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이 물가에 따라서 올해 연말 금리가 1.75%가 될 것이냐 2%가 될 것이냐 결정된다는 거죠. 자, 물가 관련 지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비심리지수 1월 소비자 동향 결과가 한국은행에서 발표가 됐어요. 자, 이 자료는 저희가 쇼킹부동산 블로그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두었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소비심리가 상승 전환됐다고 합니다. 특히 소비지출 전망이요 111을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1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는 좀 많이 나눠지고 있지만 저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경기 굉장히 좋고요. 가계 소비가 지난 10년 이래 보기 힘들 정도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소비가 워낙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공급층 인상 요인을 받아주면서 물가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보면은요, 의미 있는 수치들이 좀 많이 보였어요. 첫 번째, 금리 수준 전망이 139로 2포인트 더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미국에서 워낙 강력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하다 보니까 앞으로 금리가 더 많이 오를 거라는 경계감은 일반인들도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수요 감소와 연관된 부분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야, 이렇게 수요가 감소할 것 같은데 주택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조사해봤더니 주택가격 전망이 100으로요. 전월 대비 7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자, 소비심리지수 중 주택전망지수가 이렇게 낮았던 거는 1년 8개월 만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중요한 기대 인플레이션 보겠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2.6으로요. 전월 대비 똑같았습니다. 2.6%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한국은행에서 야,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물가 안정 목표치 2%를 한참 치솟네. 자,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소비를 앞당기고 물가 불안을 가속시키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끊기 위해서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더 자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월과 동일하게 나온 이 기대 인플레이션 2.6%를 경계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금리가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통계청에서 2021년 12월 연간 산업 동향을 발표했거든요. 자, 일단 연간 산업 동향부터 보겠습니다. 2021년 산업활동 증감을 봤더니 전 산업 생산에서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소매 판매가 5.5%, 설비 투자가 무려 9% 급증을 했습니다.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면서 GDP 성장률 4%를 지켜냈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기준금리 인상, 경기가 안 좋아질까봐 많이 못 올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실제 지금은요. 통계상으로 나오는 경제는 굉장히 호황 국면에 있습니다. 이 호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마음 놓고 금리를 올릴 수가 있던 거예요. 자, 12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월 대비 2% 증가한 소매 판매입니다. 자, 여전히 수요 측 인플레 압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물가 전망을 바꿨죠. 상당 기간 3%대가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 인플레 지속 전망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내부적인 이유로 물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정책 정상화,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밝혔어요. 근데 여기에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미국도 굉장히 급하거든요. 물가 잡겠다고 금리 엄청 빨리 올릴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악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부동산 지식이 인생을 바꾸는 시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부동산 시장의 대변화 시기인데 솔직히 내 집 한 채 잘 살고 있는 사람도 공부 안 해도 돼요. 집 없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부동산 규제 관련된 부분, 향후 부동산 공급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부분과 마지막으로 청약제도까지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 서적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